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MBC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정무창입니다.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6월을 끝으로 전반기를 마칩니다. 의장으로서의 제 임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새 의장단을 구성해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2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를 송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다음 주 그렇습니다. 금요일까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18일, 3일 전인가요? 우수 의정 대상 시상식이 열렸군요. 시상식이라고 그래서 혹시 레드카펫이 깔렸나 하는 생각도 좀. 레드카펫은 깔리지 않고요. 네.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예. 우수 의정 대상, 의정을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받는 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가? 네, 우수 의정 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정협의회가 광주 시민과 어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이 의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번이 15번째 이 시상식이고요. 네. 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우리 강수훈, 박필순, 이명노, 이 심철이 이렇게 4분 의원님께서 이 수상하셨습니다. 이 4명 중에서 이 심철이 의원만 재선이고 이 나머지 이 3분은 초선입니다. 이 개원 초기에 이 초선 비율이 높다, 또 민주당 이 1세기다라는 이유로 이 우려의 시선도 이 존재했습니다만은 이 전반기를 마치는 지금은 이 열정과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공부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전반기가 끝나면 당연히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네.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분들을 이제 선출을 할 텐데 네, 저희 그렇습니다. 광주 MBC에서 생방송 토론회가 열려요. 처음이라면서요? 아마 이게 전국 의장단 선거에서 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전국 의장단 속에서도 이 토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의회는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 깜깜이 선거 또 감투 싸움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견들이 많다 해서 이번 의장 선거는 이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담합해서가 아니라 향후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정책을 가지고 이 토론을 하자라는 그 의견이 이렇게 그 지배적이어서 TV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이 처음 하는 의장 선거 TV 토론입니다. 의장 선거야말로 새로운 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TV 토론회가 이번 25일 날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밤 11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 선거는 7월 8일 이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심철이, 신수정, 이 박미정 의원님이 계시고요. 우리 이 초선으로는 강수훈, 이 박수기 의원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회 의장은 이 명예와 권력을 거머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이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짊어지고 해야 할 이렇게 참 무거운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참 의장으로 선출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2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 자리가 어깨가 무겁다는 걸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2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소회가 좀 있으실 텐데요. 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저희가 할 말은 할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년 5월에 시의원 5분이 이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5.18 관련 문제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5.18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 쓴소리를 꺼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할 땐 사실 이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제기에 멈추지 않고 1년여 시간 동안 각계 의견을 듣고 또 이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이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관련 조례 11개를 통폐합했고 이 5.18이 당면한 과제와 이 미래를 위한 이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번 5.18 기념식에선 이 대통령 연설 도중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든 이 손피켓을 들고 이 기습 시위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현역 국회의원도 이틀막 이 연행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마당에 하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도 시위하기 전에 이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경호원들이 참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이 유족들께서 우리 경호원들을 제지하면서 의원들을 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있었기에 아마도 우리 의회가 할 말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광주시 의회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난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 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랑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이 2가지가 사라졌고 이 3가지가 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이 주류, 비주류와 이 쪽지 예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일부러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원 간에 화합하고 또 쪽지 예산은 이 근거 없는 이 자기 지역 이익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쪽지 예산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잘 이렇게 따라주셨고요. 네. 그런 원칙 속에서 이 5월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밀실 운영에 가까웠던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위한 이 조례 제정 그리고 공공기관장을 8개에서 12개로 이 확대했던 것, 이 과거와는 다른 이 시의회 이 면모를 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시정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긴급 현안 질문들을 통해서 이 광주시 현안을 참 꼼꼼하게 잘 짚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도 이 윤리심사위원회의 안착이라든지 또 갑질 신고센터 운영, 이 상임위 회의, 이 유튜브 이 생중계와 이 SNS로 이 소통을 강화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했던 게 365일 상시 이 시민 제보와 의정 혁신 이 추진 등의 일들로 있어 아마 독립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이 갖추기 위해서 이 노력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소통도 좀 강화하셨고 2가지가 사라졌고 3가지가 새롭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좀 아쉬움도 당연히 남는 활동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쉬움도 많죠. 일 욕심이 많다 보면 아마 아쉬움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작년 9월에 이 밀실 운영으로 이 비판받았던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끔 이 관련 조례를 이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이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 비공개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변경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조례 개정 이후에 4번 정도 이 시민 방청을 받았습니다만 이 바쁜 일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이 시민들께서 이 도시기획위원회 회의를 직접 참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우려해서 SNS를 통한 이 생중계도 검토했으나 결국 조례에는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미에 관심사했던 이 민관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이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 심의를 아마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광주시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것은 아마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조례 개정이 없었다면 아마 광주시가 이런 결정을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더욱 투명하고 이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과 동떨어져 있는 의회가 아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의회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광주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감시와 견제 기구인 의회에서 이 시정 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셔야겠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기정 시장님의 뚝심 그리고 열정 아마 추진력이 돋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복합 쇼핑몰, 여등산 관광단지 전방 일방 부지 개발 또 신세계 백화점 등 어떤 세 곳의 윤곽이 드러났고요. 네. 그동안에 이 무등산 정상이 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해묵은 과제들을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무난하게 풀어가고 있는 부분은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군광장 지하차도 이 설치 문제 또 지산 IC 진출로 이 대안 제시 아마 이것은 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등산 정상 개방과 이 방공 포대 이전 아마 이것도 일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복합 쇼핑 문제는 방금 다뤘으니까 좀 접어놓고요. 그리고 이 여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또 이 광주 군공항 이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또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이라든지 또 소부장 이 특화단지 유치 등 아마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육성해 가고 있는 점도 아마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 전국에서 참 이렇게 그 관심과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 광주다음 통합 돌봄과 이 공공 심해 어린이 병원은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광주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쓴 말씀 하시기는 좀 어려우신가 봐요. 좋은 말씀들만 해주셔가지고. 좀 이따 이게 쓴 이야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밀도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종종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집행부와의 협치 소통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마 이게 쓴 말씀일 수도 있겠죠. 이 한마디로 이 밀도 있는 이 사전 소통이 이 저는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개원 초기만 해도 이 행정사무감사와 이 예산심사에서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뜨거운 이렇게 그 열정이 충돌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작년 3월에 이 조기 이 추경을 원만하게 이 합의를 했고요. 또 광주 발전과 이 민생을 위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 타협과 이 양보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집행부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으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기준은 시정이든 의정이든 이 시정의 눈높이에서 수시정의 눈높이에 맞느냐, 예, 그 정도고요. 집행부에도 제가 시장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의 시각에 맞춰 가면은 이 갈등도 줄고 이 소통 문제도 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지방의회 권한 위상 더 높아졌다는 것도 피부로 느끼시죠? 그럼요. 예, 그럼에 따라서 의원들의 이제 청렴도 윤리성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이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의원들을 일단 부적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참 인지가 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곧장 윤리특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재작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전원을 법조인 또 민간 이 전문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19 감싸기라는 그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의원들 스스로 이 갑질 근절과 윤리식 함양을 위해서
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일명 이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온라인 갑질 신고 센터를 작년 5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광주광역시의 이 청렴도 향상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더 청렴하고 이 더 윤리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통합공항 이전 문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답보 상태에 있어서 조금 답답해하는 면도 있는데요. 더 가시적인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 할 텐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해법이 있다. 좀 제시하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 얽힌 문제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작년 4월에 이 광주 군공항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 광주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공항 이 유치 지역 지원 방안들을 보면 지역개발 사업으로 1조 원 이 지원과 이 햇빛연금 국제학교 등 이 맞춤형 지원 그리고 이주 정착 및 또 이렇게 이주 정착민을 위한 신도시 조성 또 광주 공무원 연수원 등 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110만 평 이 소음 완충구역 설치와 이 유치지역 농산물 이 전용 매장 설치 등 아마 굉장히 진일보한 이렇게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이 광주 현안에 대한 저희 입장은 항상 이 시민의 뜻이 우선이었듯이 시도 상생 해법도 아마 시도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년 12월에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이 광주 전남 시도민 10명 중에서 6명이 광주 군공항과 이 민간공항의 이 무한국제공항 통합이 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이렇게 한 곳이 이 무안입니다. 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이 개통에 맞춰서 민간공항과 이 군공항을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광전남 이 상생 측면에서도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무안 군민이 이 군공항 이전을 강하게 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솔직하게 부담입니다. 이 무안 군민께서 걱정하시는 이 소음 이 피해일 텐데요. 무안군에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이 모두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안군 전체 면적의 이 4.2%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해안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주지에서 영향을 이 적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이 광주시는 이 군공항 부지를 기존보다 더 넓게 만들고 소음 완충 지역도 이 추가로 확보해서 이 소음 피해를 이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정보 전달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무안 군민께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공항 이전에 아마도 이 서운함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강기정 시장님께서 최근에 무안 군민께 이 약속의 이 편지를 보낸 등 아마도 이 적극적인 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중순에 광주와 전남 그리고 무안군 3자 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대화하고 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만나서 이 대화하는 것이 이 필요합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이 광주 전남 상생 해법을 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법으로는 좀 이제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을 좀 더 넓혔다.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하는 것. 그리고 무안 국민들도 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기정 시장께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 전달하셨어요. 관련해서 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난 14일입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선 논의되고 이 매듭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후보 시절 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국민의힘도 지난 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이 뭐 금방 실현될 것 같지만은 이 개헌이라는 것이 이 권력 구조의 개편과 이 맞물려 있어서 이 진척이 매우 더딥니다. 시도의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지난 이 5월에 이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 양건으로 5.18 헌법 전문 이렇게 그 수록을 촉구 견의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 17개 모든 시도의회 의장들을 직접 만나서 이 설득해서 이 최종 이 채택을 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이 대통령실과 이 국회로 전달됐고 그 답변을 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이 저는 개회사든 이 폐회사든 아니면 연설문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이 시민 여러분들의 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곧 후반기 의장이 7월 8일이면 선출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부탁하신 말씀이나 또 지역민께 한 말씀 짧게 좀 정리해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차기 의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관심이 큰 만큼 이 승자와 패자 사이의 희비도 아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주류나 비주류니 하면서 갈등하는 것은 그렇게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화합을 통해 이 성과를 냈던 전반기를 이 거울 삼아서 후반기 의장께서도 이 시민 행복을 위해 이 힘차게 이 전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 벌써 2022년 이 7월에 개원한 9대 광주 광역시회가 참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의회 또 일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꿨다고 이 자평합니다.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성과 이 결과 반성을 통해서 이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이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께서도 이제 뭐 여기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평의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일은 꾸준히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획도 잘 정리하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